자, 우리 시청자들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을 찍은 날은 4월 18일 오후 2시 23분이고요. 옆에 보시는 시계처럼 생방송 중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오늘은 조금 이제 강의 내용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게 되었고요. 오늘은 위에 내용 써져 있는 것처럼 골짜기 자리가 뭔지,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은 뭐고 매도 타점은 뭔지, 이런 자리에서의 특징들,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우리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 패턴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패턴은 추세와 그 다음에 우상향 패턴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, 그리고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골짜기 자리,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, 골짜기 자리가 뭐냐면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차트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린 게 있어요. 우상향하고 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, 약간 우리가 메이커로 보면은 그 뉴 땡땡이랑 비슷해요. 뉴 땡땡, 그 신발 브랜드이자 여기 옷 뭐 이런 것들도 많죠. 뉴 땡땡.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, 초보자분들은 뭐 N자, 뭐 우상향 패턴, 엘리엇 파동 뭐 이런 걸로 외우기보다는 메이커 이름으로 외우시는 게 아마 머릿속에나 더 잘 남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요 자리,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패턴을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. 눌림목 자리를 좀 더 잘 잡고 어디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타점을 잡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대충 일단은 매수 들어갈 때 타점들이 보통 눌림, 아니면 돌파, 추격, 이런 타점들을 많이 잡아요. 근데 이 골짜기 자리, 즉 내려오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자리는 이제 눌림목 타점으로 보게 됩니다. 선생님, 이건 어디서 쓸 수 있나요? 일봉자리, 분봉자리, 두봉자리 다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종목을 전반적으로 발굴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보통 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. 보통 초보자분들은 일봉으로 보기에는 좀 쉬운데 분봉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분봉 보시는 분들은 5분봉 또는 15분봉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몇 분봉, 5분봉 아니면 15분봉. 스캘핑 하시는 분들. 5분봉 보면은 패턴들이 조금 더 눈에 잘 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수를 들어가야 돼가 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. 그래서 이 자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일단은 쭉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이 N자 패턴, 요거를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여기, 그리고 여기예요. 어디와 어디? N자 패턴이 만들어졌었을 때 고점 자리를 형성해줬던 자리와 저점 자리를 형성했던 자리입니다. 요 자리들만 일단 머릿속으로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. 어디? 고점과 저점. 요 패턴 같은 경우는 보통 추세가 막 앞에 어떤 이렇게 막 차트가 있더라도 이렇게 나와주는 자리.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는 타점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요 다음에 나오는 차트에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차트들이 중요해요. 자, 여기서 주가가 다시 눌러줬었을 때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자리들이 중요한 거예요. 알겠죠?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점들을 우리가 노리기 위한 타점 중에 하나입니다. 윤쌤, 이거 보니까 뭐랑 좀 비슷해요. 그쵸? 엘리엇 파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. 엘리엇 뭐 3파, 5파, 그 다음에 A, B, C 이렇게 나뉘어지는 구간대들이 있죠.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은 우리가 버리고 두 번째 파동부터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. 윤쌤,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타점들에 있어서 어디부터 매수를 잡나요? 그리고 어디부터 포착을 해놔야 되나요? 여기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. 자,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에 이렇게 나온 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나온 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나온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똑같은 패턴이 한 번이냐, 두 번이냐, 세 번이냐로 나뉩니다.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첫 번째 파동에서만 보는 걸 추천드려요. 첫 번째 파동에서만. 한 번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타점이 될 때, 이 이후부터 나오는 파동들은 그만큼 자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요. 일봉자리든 분봉자리든.
그 다음에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하면 보통 두 번째, 세 번째 파동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추세가 꺾여서 헤드앤숄더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. 아, 윤쌤, 우리 초보들인데 엘리엇 파동이 뭐고 헤드앤숄더 차트가 뭔지 몰라요. 나중에 그거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억할 거. 첫 번째보다 첫 번째 파동에서만 보자.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덧셈, 뺄셈 배우는 거예요. 나중에 곱하기, 나누기, 음수, 뭐 정수, 양수 이렇게 다 배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뉴발만 기억하자. 뉴땡땡 브랜드.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타점 안에서 다음에 눌러주는 자리를 잡기 위한 고점과 저점 라인의 포인트를 먼저 그려라.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여기부터 고점 자리부터 저점 라인까지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를 주요 포인트로 잡아요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첫 번째 올라가는 파동을 발견했어요. 그럼 뭐부터 그어라? 고점과 저점 찾아라. 그리고 우리가 매수 들어간 타점 여기서부터 다시 눌러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다. 라는 거. 자, 여기까지는 참 쉬워요. 여기가 첫 번째 이제 매수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럼 쌤, 무조건 내려올 때마다 매수 잡나요?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. 참 우리가 참 어려워요. 무조건 매수 들어가서 무조건 다 수익 나면 우리가 다 그 기법으로 수익 보고 있겠죠. 이게 어려워요.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?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? 내려오는데 올라갔던 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 상관없어요. 근데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완만하게 떨어지면 별로예요. 어떻게? 급하게 올라갔다. 예를 들어서 분당 2%씩 3%씩 쫙 올렸던 애가 떨어질 때 0.2%, 0.3%씩 1분, 2분, 3분, 4분 점점 시간들을 늘리면서 떨어져요. 그런 애들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게 되냐?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.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요.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지루하게 보이는 패턴들.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하세요. 왜?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등이 나왔을 때에도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. 투자 심리가 안 살아서 매수 물량이 좀 적게 붙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똑같은 패턴이라 했었을 때에도 1%를 먹는 게 아니라 뭐 0.5%를 먹는다던가 5%를 먹는 게 아니라 한 2%만 먹는다던가 하는 패턴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즉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져요. 그래서 올라갔던 폭이 예를 들어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좋고요. 올라갔던 폭이 완만했다라고 한다면 완만하게 떨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파동 자체가 좀 크고 조금 더 세게 움직이는 패턴들이 좋다. 그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. 그래서 자, 올라갔어요. 떨어집니다. 떨어져요. 그 다음 다시 올라왔었을 때 떨어지는 도중에 앞쪽에 있는 우리 중요했던 첫 번째 고점 자리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매도 물량을 보세요. 매도 물량. 1봉 자리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게 이제 분봉이 5분봉이나 15분봉 떨어질 때 1봉 자리에서는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. 떨어질 때 이왕이면 거래량이 없는 애들이 좋아요. 그리고 분봉 자리에서는 매도 물량이 적은 애들이 좋습니다. 매도 물량이 적은 애들. 첫 번째 팁에 정리하세요. 1봉 자리는 거래량이 없고 분봉 자리에서는 매도 물량이 적은 애들. 자, 떨어지고 나서 이 자리를 터치 나올 때 들어가느냐? 아니에요. 어디? 버텨주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넓혀놓는다라고 했어요. 여기까지 넓혀놓는 이유는 반등 나왔다가 쏙 떨어졌었을 때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넓혀놓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야 떨어졌다가도 다시 반등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에 구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자리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자리까지 넓혀놓는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다. 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, 자, 그럼 첫 번째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또는 매수 물량이 들어올 때나 아니면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떠줄 때 타점이 돼요. 분봉과 일봉으로 나눠지겠죠. 그렇게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목표 수익 구간을 또 정해야 돼요.
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. 쉬워요. 아까 고점 라인을 형성했다가 내려왔어요.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. 이 친구도 올라올 때 어딘가 저항을 맞았을 겁니다. 저항이란 맞고 떨어질 수 있다. 또는 여기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. 어디서 많이 들까요? 당연히 앞쪽에 있는 고점 자리죠. 이 친구가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앞쪽에 있는 고점 자리에 저항을 맞거나 또는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우리가 매도를 할 때에는 앞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고점 자리에 매도를 일단은 1차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저 자리에서 힘을 많이 써서 거래량을 동반된 양봉으로 뚫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홀딩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즉 분할 매도를 하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자리에 일단은 목표를 잡고 익절하는 거를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. 그래서 첫 번째 어디? 이 자리. 이 자리가 어디예요? 두 번째로 아까 얘기 드렸던 매도 자리입니다. 매도. 아시겠죠? 여기. 자,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분할 매도를 해서 저 자리에서 떨어질지 또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가 저울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올라갈 수 있겠다 판단되면은 조금만 팔고 나머지는 홀딩. 못 올라가겠다 그러면 나머지 다 털고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. 그렇게 해서 저 자리에서부터 매도를 하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필요해요. 이제부터 세 번째로 내용이 들어갈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. 리스크 관리 같은 게 어떻게 들어가냐? 아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. 왜 떨어질 수 있을까요?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물론 매수 심리가 붙고 거래량을 띄우긴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도 물량을 안 뺐거나 또는 예를 들면 한 100만 주 정도 매수 물량이 붙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 50만 주, 70만 주밖에 안 붙어주는 거예요. 조금 적겠죠.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분위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패턴.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에게 두 번째 매수 타점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자리는 수익으로 굉장히 내가 잘 보기 위한 전략보다는 일단은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두 번째 자리는 리스크 관리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. 리스크 관리. 제가 글씨를 못 써요. 좀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악필이라서.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. 자,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분할을 들어갔고 두 번째에서 분할을 들어갔어요. 그럼 내 평단은 여기와 여기 사이. 이쯤 되겠죠?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보합 자리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두 번째에서 매수 들어갔던 만큼은 줄여주세요. 자, 쉽게 설명할게요. 첫 번째 100만 원 들어가고 두 번째 100만 원 들어갔어요. 반등이 나와서 보합 자리가 왔다 또는 약수익 자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 100만 원. 두 번째 남았던 100만 원을 팔고 나머지 100만 원만 보는 거예요. 그러면 1차 비중 정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내가 손실이 그렇게 크게 나가지가 않는다. 많이 나가봤자 뭐 한 종목 익절한 거 손절 나가는 수준?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종목으로 똑같은 매매 기법을 했었을 때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. 얘가 손절이 나가도 100만 원 정도 손절이 나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승률만 내가 어느 정도 올려놓고 종목을 보는 눈만 길러놓으면 승률이 올라갔었을 때 자연스럽게 수익이 누적될 수 있는 구조로 움직여야 됩니다. 아시겠죠? 한 종목 이렇게 해서 정말 크게 익절하면 좋겠지만 보통 욕심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것부터 배우시길 바랄게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N자 파동 안에서 수익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어요. 그러면 처음부터 끝에까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우리가 오늘 배운 패턴은 골짜기 자리였던 요 N자 요거를 노리는 방법이었어요.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구간부터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눌러줄 때 앞쪽에 있는 고점과 저점 밴드를 이렇게 잡아놓고 떨어질 때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가 들어오거나 또는 거래량이 동반돼 양봉이 떴었을 때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했고요. 여기에 첫 번째 매수 타점.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다가 제대로 많이 못 올라가서 내가 또는 수익을 못 보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
두 번째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두 번째 매수를 들어간다.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내가 두 번째로 늘렸던 비중만큼은 줄여줘라. 라는 거. 두 번째 타점 잡을 때도 똑같아요. 반등이 나올 때 매수 물량이 들어오거나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을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은 보합 자리와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고점 자리에 형성됐던 라인이다.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를 해서 승률을 올린 다음에 내가 수익금을 누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.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좀 올리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파동, 첫 번째 N자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눌러줄 때 공략을 하면 초보자분들은 조금 더 쉬우실 거고요. 나중에도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앞으로 강의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.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올라가는 강의들도 잘 들어서 우리가 매매 기법이나 차트에 대해서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N자 패턴, 기초 중에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봤는데 다음에 또 올라갈 영상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